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와의 괴리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키 맞추기,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 다우 이론에서 이 강아지를 이끌고 산책을 가면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강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에 잘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굳이 악재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보시죠. CNN 머니가 전합니다. 금요일장 미국 개장 전에 발표된 1월 고용지표는 그야말로 이 뜀틀이었다고 표현이 가능한데요. 1월 한 달 동안 진짜 거침없이 내달려온 미 증시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느냐 혹은 뛰어넘어서 더 멀리 나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고용지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직후 10,000포인트를 깨고 다이빙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전까지 조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힘이 좀 빠지면서 헤매니까 이걸 뭐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올 때쯤 연준이 보시는 대로 2차 양적 완화를 단행해서 자금을 풀어주면서 결국 2007년 10월 이후 처음 14,000포인트 고지를 재탈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글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대입하면 2100은 돼야 맞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네요. 아무튼 그동안 피로감이 역력했던 가운데서도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추가 상승을 이끌어온 고용지표, 도대체 얼마나 좋았었는지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보실까요? 미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8시 반에 엠바고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개장 1시간 전에 발표가 됐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논파암 페이롤이라는 거는 비농업 고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미국은 농촌이 진짜 뭐 거의 우리나라 한 면에 버금갈 만큼의 그 농토를 혼자 농민 한 사람이 갖고 있고요. 뭐 이것저것 여기 땅에다가 막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업은 워낙에 종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고 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렇게 비농업 고용만을 따로 집계하는데요. 지난 1월 비농업 고용 15만 7천 건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그냥 살짝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이 수치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더 뜨거웠다는 거죠. 마치 한 30몇만 건 나온 것만큼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현행 양적 완화 지속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척도가 바로 이 실업률인데, 고용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0.1%가 더 상승했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이 주식쟁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석이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결과라고 월가에서도 받아들인 것이죠. 자, 미국 고용지표 이렇게 호전, 진짜 1타 2피 뭐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글로벌 G2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PMI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예상치에는 미달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현지 이코노미스트 의견입니다. 금요일 중국 PMI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한 지표 호조가 아니었지만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4가지 이유. 먼저 중국 경제지표,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수치가 아닌 방향성에서 볼 때 분명한 회복 기조가 또 한 번 확인이 된 것이다. 두 번째, 민간 경제지표인 HSPMI 결과가 12월 달에 51.5로 다소 좀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다. 세 번째, 중국 정부 통계자료의 경우는 연말과 연초 결과는 대부분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춘절이 2월이라 다음번 PMI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여지가 크다. 네 번째, 여러 항목 가운데 신규 수출은 전월 50에서 48.5포인트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문이 51.2에서 51.6으로 상승한 것이 바로 무슨 뜻이겠느냐. 중국 내수 경기가 드디어 살아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글로벌 G2 경제지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참 이러저러한 상황 보면은 오늘 좀 맘먹고 반등을 했으면 좋으련만 여기에 2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북핵 리스크하고 환율이죠. 북핵 리스크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이치벨레지 보도입니다. 다른 외신들도 그렇지만 이 독일 최대 언론사 도이치벨레 역시 주말에 나온 북한 관련 소식을 아시아 섹션 1면에 다루고 있는데요. 도이치벨레는 뭐랄까 좀 약간 지북한파,
북한 경제학자들이 독일에 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독일 경제학자들이 북한의 경제자문을 하는 요즘에 그런 추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파다운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합니다. 이 보기 싫은 얼굴 내리고 이 사례 분석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3차인데 바로 지난 두 번의 북한 핵실험 당시 정황을 분석해보면 답이 있을 거라네요. 지난 두 번의 핵실험은 이번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 즉 북한이 로켓이나 뭐 어떤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바로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면서 벼랑 끝 외교 전술로 맞불 작전을 펼쳤고, 그럴 때마다 북한 제재 얘기는 그냥 뭐 쓱 들어가 버렸다는 그런 거죠. 진짜 그랬던 것 같죠, 생각해보니까요. 근데 사실 정말 핵실험 하려면 그냥 자기들끼리 어느 날 갑자기 뭐 지하에서 그냥 확 해버리고 나면은 어차피 다 나중에 알려질 건데 왜 이렇게 중대 결심인이 이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뭐 이 러시아 정보 통신 뭐 이런 그 정보기관 스파이 위성에 다 잡히도록 막 장비를 이리저리 옮기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부산한 움직임, 이런 게 쇼맨십이라는 거죠. 사실 우스갯소리지만은 북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김정일이 풋을 사놓고 기다리네, 뭐 간첩이 뭐 그러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이번 이 재료를 악용하려는 이 세력들이 있다면은 반발 매수에 거꾸로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말해주고 싶네요. 자, 북핵 리스크 다음에 환율 리스크 한번 체크해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합니다. 지난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옆에 이 그래프 보시는 대로요, 원화 가치의 억울한 절상 기조, 환율의 억울한 하락 기조,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엔화 약세 기조는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그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먼저 대한민국 당국이 토빈세를 비롯한 급진적 투자 자금 목에 방울 달기 의지에 나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그 속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정리를 했는지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실까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증권의 외환 투자 전략가 의견인데요. 한국이 일본 엔저라는 칼날 앞에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는 표현. 기분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만큼 최일선에 섰다는 설명이고요. 그런 만큼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외환시장 컨트롤이 맥없이 무너져버리면 뒤에 있는 나라들도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뭐 무너진다는 거는 당장 나라 경제가 뭐 잘못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적정 환율 이 밴드가 깨진다는 뭐 이런,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지난 금요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한 3일 그랬나요? 환율이 이례적인 급등을 보인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지만 조금 지나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 기조는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이런 북핵과 외환시장이라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을 안고 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북핵에 대해서만큼은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는지, 또 이 돈을 누가 줬는지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금요일과 월요일 결과는 약간 후반영하는, 후행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저는 증시 급등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지난주에 클로징하고서 끝난 이 결과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고요. 그냥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그거 다 차익 실현했다가 이제는 옆으로 약간 횡보하면서 지켜보는 국면. 하지만 더 이상 매물 부담은 적어도 안 줄 것으로 해석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를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